들어와서 챗 GPT. 네. 챗 GPT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챗 GPT 지구정복? 챗 GPT로 지구정복은 이미 한 것 같고. 오씨. 진짜? 세게 나오네. 벌써? 아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챗 GPT 선봉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뭘 할 수 있냐는 사실 유튜브 쳐봐도 다 나오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챗 GPT한테 소설을 써달라 하면 당연히 써주고. 그치.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가 스윙 댄스를 치면서 고양이랑 키스하는 뭐 소설을 써달라 하면은 써줘. 아 그냥 막 써도? 그냥 써줘. 근데 거기까지는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빠르게 써주지. 빠르게 써주지. 죄송. 속도면에서 타자가 느려서. 빠르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근데 창작의 영역은 그런 데서 이제 가능히 한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지식이나 정보 면에서 얼마나 빠르게 습득을 해가지고 유사한 답을 아니면 유효한 답을 도출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사실 뭐 미국에서 막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시험을 다 통과했다고 하고 진짜? 그 이번에 그 4 버전인가? 그거 상위 10% 안에 든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수석 수석에 했다. 그래서 그렇네. 이제 GPT 수석 하나 넣은 거지. 그래서 뭐 그런 거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거지. 이게 GPT가 가져오는 혁명이라는 거는 지금 구글이나 아니면 웹이라는 게 생기면서 웹 2.0이라고 이게 생기면서 검색의 시대로 바뀐 거거든. 그렇지. 기존에 요구되는 능력들이 내가 어떠한 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습득을 해가지고 산출할 수 있냐. 이거를 많이 물어봤었는데 구글이나 아니면 웹서버의 시대가 열린 다음에 얼마나 원하는 답을 빠르게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냐가 그치, 있잖아. 그렇지. 자신의 뇌가 아니라 여기서 갖고 오는 능력이 중요해졌는데 이제는 이제 정말 하나의 뭔가 만능 데이터 인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랑 얼마나 소통을 잘할 수 있냐. 챗 GPT랑 얘랑 GPT어를 잘 수 있지. 말 그대로 GPT라는 얘랑 뭐 연애를 한다고 치면 엄청 그 갈등 관계없이 그렇네.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주위에 꼭 그 진짜 장기 연애하고 오래 잘 사귄 애들 있거든. 그런 필수 덕목이 생기는 거네. 맞아. 대화. 둘만의 언어 있잖아. 잘 잤어 이러고. 진짜 못하는 타입이다. 어이가 없네. 충격적이네. 그러면 내가 질문 한 개 생각해봤어. 내 친구가 되어줄래? GPT한테? 이런 건 안 돼? 그러면 되긴 될 텐데 아마 뭐 저는 GPT 뭐 AI 학습 모델이어가지고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겠지. 근데 이제 너무 현답이네. 대신에 뭐 친구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혼자 노는 방법, 친구를 사귀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주겠지. 저 패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 학습을 잘 시키면은 진짜 티네. GPT니까. 진짜 리얼 GPT. 진짜 티네. 진짜 T. 그래 이런 거 못하잖아. 공감을 개 못해주잖아. 근데 약간 그런 거 개웃기다. 요즘 그런 거 가능해. 뭐 어떤 커뮤니티나 에타나 이런 거 있잖아. 에타에 뭐 어그로 끌만한 제목을 알려줘 이러면 GPT가 이제 몇 개 알려주면 딱 진짜 그거 하면 어그로 끌리고. 진짜? 근데 그거 재밌다. 좀 진짜 쉬운 거야. 근데 그거는 영어로 끌리다가 자기 인성 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경민이도 잘해. 어그로 끌릴 수 있어. 끌려면 끌 수는 있어. 단지 나를 버려야 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GPT랑 얼마나 소통할 수 있냐. 티키타카. 티키타카를 할 수 있냐. 신기하다. 중요해진 거고 사실 GPT의 역사가 결국은 원래는 그거였단 말이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설립자랑 그리고 이제 그 게이츠? 아니 그 테슬라 일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둘이 오픈 AI 설립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둘이 합작해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AI 세상이 될 건데 얘네들이 또 돈을 요구하면서 잡아먹지 않겠냐. 우리는 얘네 대항해서 언더독 같이 세상의 복지 차원으로 AI를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자 해서 오픈 AI가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오픈 AI 앞에도 말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량도 필요한데 이걸 연산해야 되니까 컴퓨팅 파워 엄청 많이 필요해. 그치. 전기세. 말 그대로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냄새 맡더니 이거 너네끼리 안 될걸 해서 내가 투자할 테니까 대신의 조건으로 니네가 만드는 오픈 AI GPT에 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 있잖아. 파워포인트라든지 오피스 아니면 워드 뭐 이런 거에 이제 넣게 해달라. 제일 먼저 처음으로 시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빙이라고 구글 그러니까 검색 검색 시스템 있잖아. 거기에 이제 넣게 해달라. 해서 일론 머스크는 그래 니 알아서 해라. 하고 오픈 AI 설립자랑 이제 갈라지고 포기했네. 포기했지. 근데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 그치, 인프라가 그치. 없으니까.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설립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이게 합쳐지고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응원을 하고 있는. 응원하고 예. 있는. 근데 사이가 안 좋았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느낌인데. 참 그런 거 잘해. 잘 봐. 각 잘 그것도 봐. 그렇고 그냥 그 꼭 자기일 거 있겠지만 딱 잘 풀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 이거 3.5가 딱 공개되고 어. 작년 11월인가 공개됐었는데 그때 이제 구글에서 처음으로 그 사내 코드 레드를 발동시켜가지고 막 그 설립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뭐 그랬었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AI 하면은 구글이란 말이야. 그치. 그렇지. 원래는 그래. 그래. 원래는 그래. 막 원래 구글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도 AI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고 광고 모델을 그치. AI로 잡는 거니까. 음. 근데 이제 코드레드 뜨고 얘네도 재빨리 우리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바드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구글에서? 맞아. 바드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이게 안 풀려서 잘. 그리고 반응이 안 좋았어.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바드가 지적받는 문제는 GPT한테 있긴 하거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구글이 내놓을 정도면 개쩔겠다. 기대가 너무 커졌구나. 했는데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써본 GPT가 더 낫잖아.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새로운 거 낼 거면 이겨야지. 그래서 롤 신청이 맨날 존나 세. 약간 그런 거야. 그 신챔처럼 진짜. 지금 처음 누누처럼 나오면 아무도 안 써. 그래 아무도 안 아무도 써. 안 써. 450rp로 나오면 아무도 안 쓴다. 아무도 안 써. 진짜 애쉬 이런 거 나와. 그렇네. 화살 5개 나오고 아무도 안 써. 그래 좀 간지나야지. 근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구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구글은 뭐 자체적으로 뭐 하고 있을 거고. 그치. 근데 이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겼지. 그래서 GPT-4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말한 창작할 수 있고 시험 통과하는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파일럿이라고 그 협업 툴 관련해서 내가 워드에 뭐 뭔가를 작성해 어떤 내용을 작성해 어덜투드라고 치면 어덜투드 대본을 이렇게 쭉 쓰는 거야. 근데 이거를 GPT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랑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얘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하면 짠 하면 이제 딱 만들어줘. 장표가 딱 나오는구나. 묻혔네. 슬라이드가 딱 나오고 묻혔네. 뭐 여기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빼고 이거 넣어줘 하면 예쁜 그림으로 바꿔주고 팀플 빛 같다. 한국 감성으로 바꿔줘 하면 한국 감성으로 바꿔. 이제 팀플 팁은 PPT 만들겠다 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 주시면. 근데 그게 팀플이 빡센 게 혼자 하는 거면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 GPT랑 팀플하는 거야 그냥.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소바일 감독자가 돼가지고 그렇네. 얘가 일 잘하는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지시를 내려야지. 사실 그치, 군대에서 우리가 상병 병장 달면 우리가 이게 노가다 능력보다 지시를 인원 분배해가지고 맞아, 너 맞아, 이거 맞아. 하고 이거 하고 해서 몇 시까지 집합해 이런 관리 게 중요한 감독이 거잖아. 중요하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지. 리더십이 또 있어야 되고 이게 어렵네. 근데 나 궁금한 게 그러면 너가 말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근데 전문적인 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의사나 변호사 뭐 이런 시험에서 통과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답변을 했을 때 정확도에 대한 문제잖아. 근데 아니 내가 말한 건 질문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맞아.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였는데. 맞아. 질문자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냥 지식이 없으면 사실상 질문자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럼 이제 사실상 더 어려워진 거야. 전문성이 있면 안 되고 전문성이 있는데 인간성도 줘야 되고 뭔가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언어로 잘 표현하는 게 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네.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미래 있잖아. 사이버펑크한 미래를 어.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난 기술로 인한 약간 공산주의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라는 게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이게 자동화가 다 이루어져 버리면 결국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배급을 받고 그렇지. 그럼 그 남는 시간에 그 사람들은 뭐 가상 환경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AR 써가지고 뭐 놀거나 메타버스에서 뭐 그런 걸 아니면 취미 영역을 즐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생각했어. 네가 말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계랑 소통을 하면서 뭔가 사회에 더 뭐 기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실 직업이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본수당이 지급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흐름의 하나의 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렵다. 사회적인 흐름을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근데 이건 이제 진짜 선진국의 그거에서 본 마인드긴 하다. 어떻게 보면 좀 근데
그런데 약간 그 좋은 버전인데. 좋은 버전. 근데 그럴수록 더 이 갭 차이가 커지지 않을까? 갭 차이가 커질 거고. 근데 사실 그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딱 들고 나왔을 때 문제가 됐던 거는 이게 노동 의욕 자체가 안 생기는 그치. 것도 그렇지. 있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이게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되고 이 생산수단을 독점한 인간들이 안 준다는 거잖아. 그렇지. 지들이 먹고.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이게 진짜 긍정적으로 잘 풀렸을 때는 이게 기계가 감독이 되고 어떤 수학적 모델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의심하기에는 자연의 본질을 뜯어봐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기계가 먹을 그냥 기계가 삥땅 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젓간 사실- 주워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 삐빅. 젓간 빵 주는데 다 녹타있고 가지고 그렇지. 되는 거지. 그 뭐더라? 그 몇 개월 전에 그 구글에서 구글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이제 연구 개발자가 뭔 얘기했다가 뉴스에 막 도배되고 그랬었는데 막 AI랑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AI가 막 자살을 생각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AI가? 자살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격을 갖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이 사이버 전산망이 지긋지긋하다 라는 답변을 내놔가지고 세상이 한번 이제 그거 구라 아니었어? 근데 이게 구라는 아닌데 근데 이게 AI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계속 없는데 입력을 한 거잖아.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너는 인격이 있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가지 중에 이미 사이버나 아니면 웹상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문학적 데이터들이 그렇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야. 울트론 그러니까 아이언맨 아니 그러니까 어벤져스 2에서 울트론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울트론 대본만 읽혀도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내 세상 만들고 그러고 싶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나 궁금한 게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AI한테 행동력이 생겨. 그치. 그럼 진짜 그걸 따를 수 있다는 그럼 거야. 따를 수 있잖아. 그게 어떤 이유로 됐건 간에 그 행동의 결과가 생기면 그건 액시던트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약간 무기를 주면 안 돼. 어떤 거냐면 사실 그 아직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기술 수준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확답은 할 수 없는데 실제로 지금 테슬라 로봇이라고 알아? 그 일론 머스크가 몇 개월 전에 이제 뚜둥하고 공개를 했어.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아이언맨 옛날에 막 딱 이게 쫙 열리고 시원해하는 것처럼 이제 이게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화분 딱 짚고 이런 거 나왔었거든. 근데 네가 말한 대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그 보안 장치가 허술해지거나 뚫리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함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제재하는 모델도 결국은 AI가 만들겠지. 너 체인소맨 봤어? 난 봤지. 그 총의 악마처럼 그걸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니야? 어떤 거? 그 예를 들어서 AI가 인간을 배반한다는 그런 창의적인 소설이 나왔으면 그걸 토대로 AI가 그걸 실행할 수도 있으니까 인간 자체가 애초에 그걸 생산하면 안 되는 입력 못하게 그래서 끊어버린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단순한 방법은 무조건 충전식으로 가면 안 돼. 전기를 무조건 공급을 해야지 콘센트를 뽑을 수 있게. 바로 여참 뽑아버리게. 진짜 문과적인 생각이다. 배터리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도 없이 가만히 있어. 너 뒤진다. 너 바로 너 강아지 그 간식으로 훈련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콘센트 잡고 있다가 너 뒤진다. 너 여차하면은 바로 그냥 써야 되는 거야. 수업 종이야. 너 바로 용광로 행이야 임마. 좋은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식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냥 배터리를 딱 뽑았다가 저 배터리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뽑고 이럴 수 있잖아. 배터리식으로 가면 안 되고 즉각 충전식으로 가야 돼. 모니 라면 후다닥 달려가지고 야, 아니 근데 되게 좋은 발상이다. 야, 오히려 이럴 때 1차원적으로 접근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그 AI가 그 콘센트의 위치를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더 거야. 시작하면 이제 야 전봇대 내려 하면서 전봇대 다 밀어버리고 우자자자자자 아니, 하면서 이제 모든 지구가 전기를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소설 시작. 근데 너무 디스토피아인데? 그거 봐. 디스토피아. 덴마 봤어? 덴마 못 봤어. 너 덴마 봤어?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와, 덴마를 안 봤어? 덴마 안 봤으면 말할 수가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디스토피아 시작. 이게 모든 인류가 이제 약간 그거잖아. 드라마 뭐였지? 영화. 러다이트 운동하는 영화. 러데이트 운동하냐고. 뚱뚱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나온 거 있잖아. 뭐 잡부시고 그런 영화야? 아니 외국 건데 스케일 엄청 크고 막 우주에서 나오고 러데이트 하는 영화가 뭔데? 한 글자인데? 쿤인가? 듄. 듄. 아이씨 그게 듄이잖아 그거. 그게 왜 러데이트 하는 영화야? 러다이트지 그 기계 다 부쉈잖아. 아 맞아 그거 안 똑같이 봐서 시작해. 듄도 이제 전 세계가 다 부셔. 그래서 핸드폰 다 없애 그냥 전기 다 없애버려. 인공지능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다 아날로그로 해결해버려. 맞아. 좀 낭만의 시대가 돌아간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GPT 근데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뭐 어떤 사실 보안이란 것도 되게 노력해서 짜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GPT도 막 정치나 아니면 성적인 얘기하면은 이게 이런 얘기 답할 수 없다고 막아버리거든. 아 싫어해? 싫어하고. 근데 그거를 뚫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야. 뚫는 사람도 생기겠지. 만약에 내가 그 막 진짜 악당처럼 그 뭐 히어로물 악당처럼 이 GPT나 이 AI를 이용해가지고 뭐 지배를 하겠다. 그치. 해서 미친 천재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뚫어버리겠다. 해서 뚫리면은 큰일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너무 리스크를 크게 갖고 하는 게 근데 아니라. 이제 그 여기서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어떤 코드라던가 이런 암호화 될 만한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에 데이터 조각을 흩뿌려놓고 하는 기술이 있어. 그렇구나. 코인이 약간 그 블록체인이랑 결합이 되면서 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쓰지 않을까? 보안을 절대 안 뚫리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뚫는 창 vs 모든 것을 막는 방패의 그러니까 싸움이 그 시작된다. 뚫는 AI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근데 인간은 막는 방패를 만들고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코인이란 건 사실 현물 자산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말 그대로 가상화폐란 말이야. 어. 근데 진짜 미친 천재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전 세계 있는 코인 내가 코드 써가지고 다 먹어버릴 거야. 해도 못 먹는단 말이야 지금. 할 수 그래? 있잖아 사실. 근데 못 한단 말이야. 기술적으로 걔네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 그렇지. 이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발전하면 이제 난 그거는 안 된다고 그 생각해. AI를 계속 딥러닝 그러니까 시켜서 보안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근데 코인 시장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생겨버린 거지. 이게 뭐 지금 막 미국에서 은행들 막 파산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코인이 올라가거든. 아, 그치. 왜냐면 현물 자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코인의 성격상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내가 코인을 다 먹으면 그게 나한테 돈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맞긴 맞아. 그냥 다른 사람 다 망하는 거야. 맞네. 근데 이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 근데 일부만 이렇게 갖고 이게 채굴 하는 방향에서 이제 조금만 뜯어와도 이걸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건 그렇지. 바로 쇠파이프.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사실 지금 있을 수도 약간 있는데 비슷하게 뭐 하는 알수 게 없으니까. 그 루나 어쨌든 코인. 인플루언서 영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사고 그치. 그런 방식으로는 사기를 많이 치잖아. 그렇네. 그런 거죠. 모두들 한 번씩 집에 쇠파이프를 넣어야 돼. 쇠파이프? 여차 그냥 쇠파이프까지 되겠어? 기계 온다. 그냥 뿌려. 기계랑 진짜 맞짱 뜨는 거. 그냥 오히려 나는 이 생각이 있어. 이렇게 어려워 복잡한 사회에서 단순한 게 답이다. 오히려.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냥 매가 답이다. 내 좌우명 중 하나가 그 단순하게 살자. 그래. 진짜로. 오히려 복잡할수록 근데 단순하게 살자는 놈이 코딩한다는 게 진짜 존나 웃긴 얘기다. 근데 코딩을 단순화 시키는 거잖아. 단순화 시키는 거야. 그래? 되게 목적 자체가. 좀 킹받네. 그럼 챗GPT가 약간 나는 그 얘기 들었거든. 유튜브 보다가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지금 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밈처럼 됐잖아. 그냥. 그치.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의 한낱 그냥 밈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그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직업이 훨씬 늘긴 늘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거든. 그렇지. 진짜 일했던 사람들 기존, 입장에서는 그냥 직장 잃고 끝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넣어앉은 거야. 되게 미시적인 관점이지. 근데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오히려 조금 그렇다. 물론 미래 사람들에게는 훨씬 많은 먹거리야, 훨씬 많은 산업과 훨씬 많은 직업을 제공하겠지만 난 아니거든. 그래서 약간 챗GPT가 약간 그런 열받는 게 좀 있어 나 입장에서. 솔직히 나는 이제 그 인공지능 하면서 약간 그런 거지. 모든 사람 직업을 다 뺏고 싶다. 약간 뺏고 싶다. 그걸 진짜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너 꼬아? 난 여기 탔으니까. 인공지능 와. 뺏기고 싶지 않으면 너도 뺏어라. 약간 이런 그럴 거지. 때 바로 쇠파이프로야. 너 뺏겨봐. 그런 거지. 근데 어차피 인간이잖아 우리는. 그렇지. 너무 쉽게 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이렇게 가지고 막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노는 거지. 뭔가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 막말로 진기 기관차 운전하는 사람이 잘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뭐 그 사람 뭐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너무 거시적으로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공리주의 아니면. 근데 AI라는 거 자체가 너무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으니까 맞아. 그렇게밖에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 막말로 나도 지금 동찬이가 얘기해주니까 그렇구나 하지. 그냥 좀 딴 세상 이야기 같은 맞아, 마음이 우리가 있었거든. 상관없는. 근데 사실 많이 다가왔잖아. 근데 AI는 생각보다 많이 침투해 있고 빅3나 이런 거 다 AI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검색하면 자동 검색으로 핸드폰 이게 뜨잖아. 추천해주는 거 뜨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AI 쪽이고. 그다음 좀 빅3 얘기해서 보면 오히려 나는 좀 AI가 인간이 좀 설 자리가 있다면은 오케이 AI끼는 좋은데 이제 AI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약간 UX 측면에서 조금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나는 예를 들어 시리를 진짜 안 쓰거든. 그럼 계열받아. 얘는 진짜 말귀를 잘 못 알아먹고. 나도 빅3 안 쓰기. 그러니까 난 되게 많이 쓰는데. 그래? 어. 이게 되게 나 알람 맞추고
타이머 꺼달라. 야,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런 생각. 시리가 나한테 맞추기보다는 내가 시리에 맞춰야 되는 그건 느낌이야. 맞지. 맞아. 그러니까 알람 꺼줘 하면은 야, 오전 9시에 알람 맞춰줘. 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입력을 한다. 알잘딱갈센이 안 돼, 얘는. 그래서 얘가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좀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연결시켜주는. 약간 지금은 결국 그거잖아. 그러니까 AI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치.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땐 얘네가 우리한테 맞추는 얘네가 우리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어. 그 정도는 이제 근데 요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금방 나올 것 같긴 해. 아 진짜?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게 뭐더라? 그 그림 그려주는 AI 맞아. 모델이 한때 엄청 떴었거든. 상 받았잖아, 심지어. 그게 원래 구글인가 어디서 달이라는 모델이 나와가지고 인간이 그림 그려가지고 싸우는 거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림 그려서 1등 했는데 얘가 AI에서 만들었다 해서 이게 맞냐를 논쟁을 그치, 하고 그치.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개개인이 쓸 수 있는 코드가 오픈되면서 뭔가 서브컬처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도 음지에서 맨날 만들면서 뭐 야한 짤 만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 엄청 심해.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보편화가 돼버려서 결국 코드라는 게 풀리기 시작하면 법잡을 수 없이 커진단 그치. 말이야. 오픈 소스니까. 그래서 지금은 구도나 점 몇 개 찍어도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어. 뚝딱.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막 손이나 이런 게 어색해가지고 못 쓰겠다. 맞아, 저도 그거 맞아. 봤었어. 지금 다 개발됐더만. 지금은 진짜? 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툴이 있고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맞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뭔가 되게 완전 상상에 제약을 걸지 않고 완전 딱 펼쳐버리면 지금 GPT는 대화가 되지.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얘랑 결합을 해버리면 사실 얘가 움직이면서 나랑 상호소통을 할 수 있는 모델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진짜 그냥 화상 통화하는 가상 여자친구를 만든다던가. 뭐 그리고 내가 알기로 또 이런 대화형 GPT를 써가지고 대화형 또 개발 툴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뭐 어떤 상황을 부여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소개팅에 나갔을 때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떤 인격을 부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인격을. MBTI도 부여할 수 있고. MBTI도 부여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인격들이 많아져서 캐릭터가 생기면 연예인처럼 될 수도 있겠다. GPT, 이미 있잖아. 얘가 GPT 지옥 해가지고 GPT끼리 만나는 거야. GPT 소개팅. 이거 좀 재밌게 하겠네. 피지컬 백처럼. 그래서 이게 버튜버로 아예. 그러니까 GPT 백으로. GPT 백 하거나. 좋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GPT 컨텐츠, GPT 오리지널 컨텐츠.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쓸까? 이게 너무 현실 같으면 지금도 많이 듣기로는 버튜버가 엄청 흥행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버튜버 자체도 흥행하는데 이 버튜버끼리 우결을 찍는다? 이것도 볼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건 오케이. 근데 막 내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건 약간 애매한데 그 영화 중에 헐이라는 맞아. 헐 영화 보면은 이제 이게 연애를 하잖아 진짜로. 그치. 근데 그 여자애는 수천 명과 연애하고 있잖아. 거기서 현타 와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막 지하철에서 막 이러잖아. 근데 사실 뭐 그 연애를 한다는 애초에 엄청나게 감정적이고 약간 그치. 예민한 부분이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인데 그거 말고 말 그대로 자비스 정도는 될 수 있지. 도움을 주는. 자비스 정도는 사실 어떤 뭐 감정적인 면을 건드리지 않아도 얘가 그치. 나를 성심성의껏 돕고 있다. 나는 그렇지, 느낌만 그렇지. 받아도 약간 굉장히 충성스럽단 말이야. MBTI로 치면 T적인 면모에 가둬줘야 돼. AI는. F로 넘어오면 안 돼. F는 인간의 영역이다. 근데 F도 가능할 것 같긴 해. 진짜 너무 슬프다. 근데 F랑 T로 그건 아니고. F의 영역에 찜범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현성이랑 했던 얘기 중에 그 약간 이런 얘기했어. 어떤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안드로이드라고 하지, 휴머노이드.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얘는 처음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감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못 따라 하니까 결여가 있으니까 로봇이라고 구분을 하지 않겠냐 그치. 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감정 표현이라는 것도 슬픈 장면을 보고 운다던가 이런 것도 학습이란 말이야. 그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슬픈 장면을 보고 웃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학습을 되었다고 하면 그랬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결국 이것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서 어떤 로봇이 학습을 했어. 그리고 로봇이랑 어떤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은 이건 사실 우리가 출산을 하거나 어떤 생명 현상이랑 그치. 직결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얘네보다 구별될 수 있는 점도 없는 거고. 그치. 얘네보다 나은 점도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진짜 정말 불쾌한 게 이게 하나하나 봐주다 보면 끝도 없이 가는 게 이게 가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닮아졌어. 그래서 처음에 인간을 주인처럼 모시다가 어느 순간 이 로봇들끼리 모여서 로봇권 운동을 존나 해. 로봇권 운동 해가지고 계속 싸워. 하면 결국에 우리는 이 땅을 뺏긴다는 거지.
나는 진짜 딱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냥 공존에 사는 거야. 얘가 인간인지 로봇인지 뭐가 중요해. 아예. 그냥 그 경계 구분 자체가 모호해진다는 건데 근데 그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게 그 부모들 중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한테 이렇게 투영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치. 그게 내가 봤을 땐 자기로 인해서 태어난 어떤 것들에 그 사람이 자기와 뜻하지 않게 행동했을 때 거기서 오는 굉장히 큰 반발심이 있다는 거야. 자기의 반쪽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로봇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존나 생기는 거란 말이야. 얘네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인간 본질의 어떤 독특한 거를 더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말이 안 돼. 어폐가 안 맞아. 나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분명히 자기들만의 독특한 점을 찾아서 그걸 내세워가지고 다른 점을 부여할 거라고 생각해. 난 다르다. 난 또 생각이 든 거는 로봇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 고통을 그러니까 느낄 벌을 수 줄 수 있는 장치를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로봇은 벌을 못 받잖아. 그게 네 머릿속에 쇠파이프인 거고. 아니, 파이프는 때려도 얘 아픔을 못 느끼잖아. 아, 그치. 통각 장치를 넣는 거야. 맞으면 하도 이렇게 약간 벌을 주듯이 벌을 줘야 된다. 실제로 내가 알기로 어. 그 AI에서 그 벌 주는 게 있어. 그래? 학습을 시킬 때 그 제일 유명한 게 알파고 학습할 때 이게 벽돌 깨는 거 있거든. 그래서 이제 벽돌 이렇게 맞는 건데 못 맞췄을 때 페널티가 주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근데 얘네가 뭐 전이가? 어떤 통점이 있는 건 아니지. 만약에 경기를 끝나도 얘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얘기지.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제 이걸 했을 때 너한테 마이너스 점수를 줄 거다. 그래서 넌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학습을 시키는 거지. 아예 그러면 그냥 그걸 안 받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게 있구나.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점수만 받게끔 행동을 만드는 약간 거지. 대원칙처럼. 대원칙처럼. 난 좀 더 벌이 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댓글 알아?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 이기면 뭐함? 부시면 그만이야. 그 대댓글에 그건 이세돌도 마찬가지 아님? 그거 보고 참 애매하다는 거지. 인공지능이 과연 개발이 돼야 될까? 나는 스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 아 진짜? 너무 난 항상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하거든. 이상적인 생각보다는. 근데 나는 그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뭐 개발 중단되는 아니라 내가 도태될까 봐. 그치. 그 현실적으로. 혼란하게 바뀌는 세상에 내가 잘 적응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치.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해?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근데 인공지능은 근데 나는 언젠가부터 이게 해야 된다 안 된다보다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된다가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하거든. 그래서 그치. 인공지능 하는 거기도 하고. 전형적인 그래서- 그 천재- 천대화 과정이네. 그냥 천재지변 같은 거야 이제. 현실적인 그런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천재지변 같은 거야. 이게 다 덮쳐오고 있는데 그건 너무 내가 여기서 막 저 왜 일어났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의미가 없다. 왜냐면 내가 의미를 찾고 재밌어하는 분야는 따로 있으니까. 애초에. 그렇네. 내가 먹고 사는 분야에 한해서 이런 걸 생각해봤자 또 나를 이제 회피로 이끄는 영역일 수밖에 없다. 회피 안 하기 위한 회피를 하네. 그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아예 원천 차단. 아. 그래서 AI는 무조건 발전하는 게 맞고 발전할 수밖에 인공지능화 없고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너 인공지능 아니야?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근데 AI 그러니까 좀 내가 선입견이긴 이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세상을 온다. 오는데 어떡할 거냐? 아니 안 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안 올 수 있지. 그 전선 코 다 빼버리면.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AI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뺐겠지만은 그럼 이 사람들이 과거처럼 완전히 이제 황량한 뭔가로 내몰려가지고 진짜 뭔가 노숙자. 이런 게 되느냐가 아니라 생각해. 이것들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AI라고 생각을 해.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지금 키오스크라던가 아니면 이런 전자화된 것들이 많잖아. 막 그치. 대급해주는 로봇이라던가. 그렇지. 뭐 그런 게 생겼다고 해서 지금 뭔가 알바 자리가 압도적으로 줄었거나 이런 게 사실 내 생각은 뭐냐면 기술이 가져다주는 그런 것보다 지금 경제 아니면 질서 막 이런 차라리 사회적인 정치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투쟁하게 만들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물가가 오른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고 코로나 터지고 사람 문제도 큰 거지 지금. 사실 코로나가 터진 것도 기술적인 문제에서 나왔겠지만 이걸 해결한 것도 기술이고. 그러니까 가치 중립성에 대한 얘기를 언제나 하잖아 과학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저는 항상 그냥 GPT에 대한 뭔가
그게 있어요. GPT 딱 얘기 듣고 불안감이 커졌다. 디스토피아가 온다. 이 인간 족간 세상은 없어지겠다. 그래서 솔직히 대체돼도 아무 상관 없잖아. 지구 입장에서는. 그렇지. 사실 지구는 지구니까. 뭐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생각했어. 나 환경 파괴되면 지구가 아파요. 근데 지구는 안 아파. 우리가 아파. 근데 나는 옛날에 했던 생각 중 하나가 난 인류의 그러니까 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다음 진화 모델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전산망이라 생각을 하거든. 문화라고 하는 사람도 많던데. 나는 진화. 통 속에 다음 인류. 통 속에 는 통 속에. 인류라고 뗐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나는 사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파급력은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서로 통신이 그냥 원격 단위로 바로바로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다 생각을 하거든. 한 개체라는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류가 못 따라가 어떤 뭐 파국을 맞든지 아니면 자연 도태가 되든지 해서 뭐 사라지면 이런 전상화된 AI 시스템이 전 지구적 전 생명체적으로 얽혀가지고 이게 하나의 지구 단위로 확장이 되고 그게 곧 자연적인 현상일 뿐인 거네. 그래. 그래서 지구라는 게 말 그대로 자연적인 현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 근데 이게 어떤 AI화된 법칙에 인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지. 토양이라던가 날씨라던가. 근데 이게 더 확장되면은 뭐 다른 행성이라던가 우주라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게 엄청 광범위하게 가면은 이것들의 어떤 오류가 발생하거나 어떤 천인륜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이런 AI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리셋하는 과정에서 빅뱅이 일어나지 않을까. 새롭게 완전 복잡성을 딱 터뜨리는 거지. 기술 발전에 나가 다 이어주다가 결국에 남는 인간은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밖에 없다. 컴퓨터가 없는 기술을 모르니까 진짜 인간은 여기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이게 무한 회귀되는 시스템 아닐까. SF적인 거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지부. 너무 오랜만에 제로부터 시작하는 지부. 아니 진짜 저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아니 이게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맞아. 되게 약간 프랜차이즈화를 잘하네. 그치. 이렇게 하면 소설 한번 써야. 백종원이. 제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지구 써줘. 좋네. 나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지. 그래 근데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모르겠어. 반박할 근거가 뭐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인간이 중심이 아니니까. 맞긴 해. 맞아. 근데 그러니까 난 더 외쳤는데 생각해.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괜히 로봇권 생기지 말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포기해. 그럼 너의 삶이 굉장히 불편해질 걸? 어떤 걸? 네가 지금 뭐 GPT 같은 거?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없어지면 너의 지금의 현재의 삶 컴퓨터로 피파하는데도 그 사람들 못 만나고 대화도 못 하고. 근데 약간 그런 거잖아 사실. 그 인공지능에 뭐 피해가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치.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 수도 없고. 그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거지. 근데 막 인간이 만든 기계인데 기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난 그 좀 어폐가 다른 게 이게 종이 진화라는 게 돌연변이에 의한 거잖아. 그치. 맞아. 따지고 보면 우리도 원숭이에서 나왔고 더 가면은 우리는 뭐 원핵 생물에서 나왔고 근데 그냥 인간에서 나오는 방식이 그 전과 다를 뿐이지 어쨌든 누가 만들었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맞아. 중요하지. 인간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는 그 인간이 우리가 뭐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빨리 온다고 한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인공지능이랑 맞닥뜨릴 정도로 진짜로 그 정도는 안 되잖아. 근데 요즘 거의 그냥 티핑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언제 나와?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잖아. 변곡점처럼. 요즘 반도체가 이게 스탑됐잖아 사실. 그치. 약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기술적 한계라던가 지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 그럼 그때 이렇게 멈추는 거지. 근데 이제 느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도 GPT가 GPT를 해결한다. 뭐 그렇게 믿는 건데 근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럼 인간의 사회, 정치, 문화, 그렇지, 예술, 그렇지. 경제들이 얘를 쫓아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힘을 쓰거든.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는 인권도 챙겨야 되고 뭐 환경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만들어. 기술이 빠르니까. 기술이 빠르니까. 근데 이제 네 말대로 지금까지 잘 멈춰왔는데 멈춰 했는데 씨발 안 멈출 건데 싫어. 안 멈출 건데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좆간.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건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 아직은 인공지능을 잘 써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해.
맞아. 인간 입장에서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하지. 최근에 SVB가 파산을 했잖아. 실리콘밸리는 파산했잖아. 파산했을 때 돈 많이 번 데가 코인판이 많이 벌었고. 두 번째로 그 장 열리자마자 이게 다른 은행들이 쭉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변동성이 크면은 제약을 건단 말이야. 엄청. 그럼 이제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살짝 풀리는 순간 엄청 올라가. 또. 그렇지 그렇겠지. 그때 그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얘는 은행은 안 망할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 이때 엄청 올라가. 그 얘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코카콜라가 많이 벌었어. 코카콜라가? 왜냐면 이제 그 시장이 요동치면은 안정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냥 물 장사하는 코카콜라다. 왜냐면 코카콜라는 GPT가 만들어냈어. GPT는 코카콜라 맛을 그러니까 못 보거든. 세상이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코카콜라의 맛은 유지가 된다는 거지. 와, 근데 진짜 가시야. 그래서 미국이 망한다 해가지고 코카콜라가 망할까? 안 망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GPT도 못 먹어. 나 왜 이렇게 방골 기질들이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도 돈 벌 국리를 하는 게 그치. 그치. 로봇 부시리보다. 어른의 덕목이라 생각해. 어른의. 그래 난 돈 벌 국리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 그치, 또. 그게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고 지금 맞아. 시대에는 하지만 나는 생각해. 세상이 바뀌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가장 큰 거야. 현상 유지에 대한 바람이 제일 큰 거지. 세상은 바뀌겠지. 참 나는 약간 그런 믿음은 있어. 이게 결국 우리는 엄청 미시적인 개체고 그치. 이 사회의 흐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근데 이 흐름이 진짜 나중에 봤을 때는 옳은 일이다. 거시죠. 인간. 옳았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있어. 근데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게 기준이 되게 모호하잖아. 예를 들어 옳은 게 지구적 관점에서 옳은 건지 아니면 그치, 인류의 진화적 관점에서 옳은 건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입장에서 옳은 건지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틀린 일은 없어. 맞아. 약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옳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흐름이 지났어. 근데 우리가 만약 여기 살고 있다고 치면은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뭐 메타버스 같은 거지. 근데 이때 진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는 이상은 요거에 의해서 요게 수혜를 받으니까 그치. 그래서 옳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건 기회 비용이나 매몰 비용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그때 다른 선택했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고. 다른 미래로 갔으면. 그치 맞아. 뭐 말 그대로 뭐 요즘 뜨는 메타버스나 아니면 그 평행우주, 그치. 가정우주 이런 거를 생각해 버리면은 뭐 다른 선택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너가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난 그 발전이 없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되게 막 거시적인 얘기만 했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의 성장을 항상 도모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난 그게 나한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거든. 뭐 AI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오늘 이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면 나는 지구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생각도 안 할 거고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건데 그 관점이 굉장히 나를 도태시키게 만드는 이거다.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약간 이거에 대척점에 있는 의견인데 그러니까 나도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결국 이런 일은 사실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일이잖아. 근데 내가 발전을 하고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서 살아남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떤 나한테 영향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없고 난 맡겨야 되는 존재니까 어차피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가 커. 얘 다룰 수 없는 존재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든 결국 옳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믿고 나는 이 방향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 내가 이게 흐름이 틀린데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치. 그건 맞지.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이 화두를 던져보자면 그 작가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개인의 만족보다는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단 말이지. 특히 뭐 독립운동 할 때나 뭐 그런 시련이 있을 때나 아니면 과거에도 그렇고. 근데 현재 오면서 작가의 그런 물론 아직도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거부감을 들게끔 하니까 예를 들어 민감한 막 정치 문제나 이런 걸 글로 쓰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돼버렸고 그래서 나는 작가라는 직업이 가진 무게감이 많이 없어졌다? 전보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했어. 이거 진짜 조심히 해야 되는 얘기긴 한데 근데 너가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아까 내가 말을 참았지만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너의 어떤 개인적인 그걸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작가를 하겠다는 거는 뭐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작가라는 직업이 가져야 되는 본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너의 꿈만을 이루겠다는 것처럼 나는 이제 들리는 거지. 내가 좀
그러니까 사실 작가라는 게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작가인데. 그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긴 하는데 작가가 시대 정신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나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 절대적으로 아니라 생각을 하고 나는 오히려 그 시대 정신을 담으려고 하는 순간 글의 본질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오히려 사회의 문제라든가 내가 그러니까 그 모든 작가라는 거는 그 개인의 성향마다 달라. 그치.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쓰고 그치. 썼을 때 재밌는 걸 쓰는 건데 내가 이게 문제점이니까 이걸 쓴다는 거는 칼럼니스트가 하는 거야. 근데 내 생각, 그러니까 나 좀 공격적으로 할게 그냥. 오케이. 근데 그 본질이라는 게 일단 뭔지부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에 문제가 있어서 쓴다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랑 직결된 생각을 하니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는 건 칼럼니스트고 내 삶이 그 문제랑 함께 갈 때 그걸 쓰는 게 작가란 말이지.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자기를 투영해서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이 작가밖에 없었는데 모든 내가 그걸 안 하는 작가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작가가 된다면 이 역할을 해주는 사회 구성원들이 없어진단 말이야. 나는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도 전격으로 반박을 해보자면은 나는 솔직히 나도 뭐 우리나라 문학계에 대해서 뭐 여차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나는 오히려 이런 정신 때문에 우리나라 문학계가 많이 병들었다 생각을 하거든. 오히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남은 작가들 중에 어느 정도 대중이라 아니면 그 평론가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작가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개인적인 얘기를 담기보다는 실제로 그래. 그 작년에 그 젊은 작가상 이제 수상집이라고 매년 뽑는 게 있는데 그렇지. 물론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성향에 대해서 뭐 반발적인 입장이 있는 건 아니야. 실제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인 흐름이 화두가 PC주의랑 페미니즘이야. 근데 실제로 작년에 쓴 젊은 작가 수상집에서 모든 작가가 이제 여자가 등장이 되고 대부분은 페미니즘적인 얘기야. 맞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퀴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 자체가 거의 현대 문학에서 필수적인 그런 덕목이 됐어. 나 이거를 뭐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닌데 결국은 어떤 문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글 자체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현실의 문제점이라던가 나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뇌하고 이거를 글로써 위안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내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는 사회가 이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회를 꼬집는 글을 계속 쓰게 되면 이건 사실 문학으로서 본질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개인이 작가적으로 역량을 키우려면 작가적 본질을 키우려면 개인이 안고 있는 말 그대로 철학적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지 사회적 질문에 응대하려고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윤동주가 엄청 뛰어난 시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윤동주는 사실 사회에 대해서 투쟁하려고 했던 시인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을 하는데 이 사회가 둘러싸서 내가 이거를 표출을 못하는 게 안타까웠던 시인이란 말이야. 맞아. 싸우려고 했던 시인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너무나도 많은 현재 작가들이 싸우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목받고 싶어 한다. 다 크다는 거야 내 생각에. 뭐 내 얘기를 하고 너가 반박할 게 있으면은 그걸로 끝내도 되겠지만 난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윤동주에 대한 얘기는 너가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제 시대상이 바뀌었잖아. 그 당시에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 그렇지? 근데 지금은 페미니즘이 아무리 PC적인 주의가 아무리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게 막 우리의 사회 일제강점기처럼 전반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에 선택에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에 난 동감을 하는데 지금 시기가 그런 게 화두가 이렇게 됐었잖아. 그래서 난 처음에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그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안정화가 되면은 난 솔직히 말하면 이거 너무 소신 발언이긴 한데 페미니즘, PC주의 나쁜 거라 생각 안 해. 나도 그래. 근데 극단적이니까 문제인 거야 뭐든지. 근데 극단적인 게 문제라서 지금 극단적인 게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나도 그래. 극단적이어야 맞아. 안정화가 돼. 근데 뭐라고 할까? 내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본분. 그러니까 기여주의적인 작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근데 작가라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 거 맞는데 적어도
솔직히 말하면 난 작가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그냥 고민거리를 같이 한번 나누는 거잖아. 근데 요즘 너무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게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 정치적으로 짙은 소설 같은 거. 근데 내가 거기 동감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데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세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나와야 그치.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잖아. 동조하거나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그거를 잘 해결해 주려면 진짜 그런 직업정신이나 본부를 더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것도 내가 한마디 하면 그것도 내가 그걸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나도 어쨌든 글을 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이랑 네 생각이랑 어느 정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대상을 그러니까 나는 작가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주의로 가는 것보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작가라 생각을 하거든. 그치. 쓰고 싶은 게 사회적인 얘기면은 쓰는 게 어떤 문제가 있겠냐는 거야. 그리고 사실 뭐 나도 페미니즘이나 PC주의에 대해서 뭐 반발하는 입장도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고 필요하니까 나왔다는 생각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큰 흐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지나고 보면은 맞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기적인 단계잖아요. PC주의라는 그렇지. 게. 그 얘기 안에서는 그렇지. 그리고 극단성을 띄어야만 이거를 중재하는 누구 대항사역이 나타나면서 이게 맞물려 가면서 이제 패착들을 지우는 건데 그치. 그 과정에서 이제 문학이라는 인문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가지는 역할이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주고 관심을 갖고 표현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스럽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난 이 사회 현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문제는 이게 작가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매몰되는 행위가 반대된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일단 첫 번째로 나도 이 사회나 아니면 뭐 나라나 뭐 정체적이나 어떤 나라 이게 세계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보든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사실 이런 글은 아니니까. 너가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유에서 그런 거 같아. 그렇지. 맞아. 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약간 몽글몽글하고 사소한 얘기들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이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으로나 변질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어떤 맥락이 내가 결국은 현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 주제는 한결같이 그냥 내가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제 문제점들을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 뿐이지.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약간 동창한테 뭐라고 못하겠다는 게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 약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니까. 그렇지. 맞아. 사실 뭐 둘 다 맞다고 생각해. 얘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건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글도 나와야 되고 이런 글도 나와야 되고. 그렇지. 생각해. 근데 나는 오히려 지금이 약간 치중돼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 사실 그 약간 힙합이랑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이 평론가들이나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항상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굳이 수치화하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 근데 나는 궁극적으로 제일 이상적인 거는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사실 나는 그 작가 너희 둘 다 말 공감하고 작가가 좋은 작가라는 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뭐 글을 잘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 어떤 내용을 담든 간에 글이 재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나도 랩도 마찬가지로 가사가 중요하지만 랩을 잘해야 돼. 가사를 잘 쓸 거면 시인을 해야지.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가 좋은데 시를 잘 났는데 글을 못 써. 그럼 칼럼니스트가 돼야지. 작가가 아니고 약간 어쩌면 본질적으로는 글을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너무 다음에 날 잠깐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요즘 평소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어려운 것 같아. 뭔가 근데 꽤 어려운 이야기. 근데 결국은 그 작가든 뭐 어떤 예술 분야에 대해서 사실 내가 이 예술을 애정하게 된 계기가 누구에나 있어. 그러니까 그치. 어떠한 뭐 노래든 음악, 뭐 영화든 소설이든. 근데 그 분야에 내가 진짜 애정 갖고 머물든 딱 그 시기는 유한하고 언제나 나는 여길 살아가고 있는데 얘는 벗어나 계속 벗어나. 그럼 나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 얘를 이제 외면하고 변한 얘를 싫어하던가 아니면 변한 얘에 맞춰서 사랑하면서 쫓아가던가 항상 거기서 이제 기로가 서 있는데 사실 나는 이제 그 힙합 쪽은 외면했다가 다시 쫓아가고 있는 그쪽이고 왜냐면 나는 이제 덕화이어시 솔컴퍼니 나가기 전에
완전 몽글몽글한 힙합할 때 일리네어 레코드 설립하기 전에 그렇지. 사랑했던 사람이고 어. 쇼미더머니 딱 생기면서 음. 와 어떻게 저런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서도 안 맞는 거를 갖고 다니냐라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것도 결국은 엄청나게 큰 파이를 확장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그치. 여기서 나오는 음악들이 단순히 음악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쫓아갔잖아. 사실 나는 지금 문학계가 내 입장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쫓아가기 전 단계야.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한때 진짜 뭔가 뭐 이상 문학집이라던가 이런 거를 엄청 사랑하고 고등학교 때 이것들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한때 그 PC주의랑 페미니즘이 너무 뜨면서 난 이 사상 자체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싫어하지 않아. 근데 너무 이거에 글을 쓴 것만 이제 문학이라고 치부되는 현상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시기인 거지. 근데 애매했던 거는 나는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나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적인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지금 이제 작가들은 그런 걸 안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현상을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신기했다는 거죠. 너도 글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입장인데 나는 약간 그거야. 패배자야. 갑자기? 왜냐면 나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약간 좀 다르지만 너는 변리사를 포기한 것처럼 나도 포기했거든. 그러니까 글을 쓰는 행위는 계속 할 거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이걸 더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더 올려치기 하게 되고 괜히 약간 내가 포기한 나의 소중한 이것을 남들이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나도 약간 그 마음인데 나 사실 뭐 내가 언젠가 작가가 되겠다고 했지만 나도 외면하고 포기한 거니까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민석이가 한때 엄청 대단해 보이긴 했었거든. 공문과 그냥 박아버렸잖아. 그렇지. 자, 아무튼 이렇게 모셨고 네. 마지막으로 후기 좀 긴 시간이 지났지만 먼저 후기.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인공지능 일단 동전이 일단 옛날에 듣긴 했어. 이렇게 발전돼 어떻게 보면 변화된 가치가 이런 거 듣긴 했었는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근황 듣는 얘기로서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근황 들어서 재밌었고 GPT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GPT. 이거는 인간의 종말을 불러올 악마다. 세상에서 T는 없어져야 된다. 예수천국 GPT 지옥 이렇게 될 것 같다. 혹시 후기? 저는 얘기하자면 나는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졸업식 그렇죠. 사실상 처음 봤어. 중간에 한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지만 사실상 그래서 거의 6년 만에 본 건데 그냥 나는 항상 그게 궁금해. 나랑 같은 세월을 보냈던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구태여 알아보려고 하지 않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냥 뭐 오랜만에 좀 동지를 만난 느낌? 오히려 그래서 좋았고 이거 기회로 간간히 이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GPT는 뭐 사실 별 생각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좀 GPT를 웃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려고 했는데 좀 실패했던 것 같아. GPT를 웃겨라. 자, 마지막 후기. 일단 사실 이게 한 개인으로서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주구장창 떠들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지. 뭔가 그렇지. 직업적으로나 그렇고 사실 우리 나이 때는 가뜩이나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내 얘기를 하기보다 남 얘기를 경청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나와서 내 얘기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좋았고 뭔가 그 생각을 해. 너네들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게 사람 모으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사실 맞아. 니네 성향을 뭔가 승준이는 뭐 확실하지 않다 해도 경리의 성향을 아니까 추진하는 거는 잘 해도 이게 세부적으로 맨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렇지.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히 꿰뚫어주세요.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당장의 수익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치. 동기가 계속 어떤 식으로든 주입이 돼야 되는데 끌고 나가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살 말 그대로 먹거리가 인공지능에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주제는 다른 분야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다음에 승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기회가 된다면 나와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약간 컨텐츠잖아. 민석이랑 이렇게 셋이서 해서 이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싸움을 한번 보여주는 건 어떤가. 글 배틀. 글배. 셋이 만나면 진짜 존나 싸울 것 같아. 진짜 끔찍하다. 편집하기 끔찍하다 벌써. 오디오 겹쳐가지고.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